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이슈 진단 9회 방송입니다. 중국에서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염려 때문에 5% 미만의 GDP 성장률 수치는 발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말 북경에 있는 인민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공식 수치 6.7%보다 훨씬 낮은 1.67%라고 시인해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벽두에 중국의 종신 대통령 시진핑이 중국군에게 전쟁 준비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이것은 경제 파탄에 대한 인민의 불만을 덮으려는 수작이 틀림이 없지만 여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구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진핑은 주권국가로 구성된 현재의 베스트팔렌 국제정치 체제를 오로지 중국만 주권을 갖고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은 중국의 지배를 받는 소위 천하 모델로 대체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심지어 미국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도 이러한 중국을 주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중국에서 논쟁을 몰고 다니는 유명한 경제학자 북경 인민대학교의 시양 송주호 교수와 중국의 GDP 성장이 공식 데이터보다 훨씬 더 낮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북경 정부가 2018년 중국 경제가 1분기, 2분기, 3분기에 똑같이 6.7%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실질 GDP 성장이 이것보다 훨씬 낮은 1.67%라는 것입니다. 인민대학교 시양송주호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비밀 연구단체가 2018년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정부의 공식 발표치 6.7%보다 훨씬 낮은 1.67%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의 공식 데이터를 의심하는 전문가들조차도 이러한 인민대학교 시양송주호 교수의 수치 1.67%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폄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양 교수의 수치는 유튜브에서 무려 12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시양 교수의 경고가 2018년 최악의 주식시장, 붕괴하는 그림자 대출, 무너진 온라인 P2P 대출,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약세를 면치 못한 위안화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당한 중국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 닿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아무도 올해와 내년에 5% 미만의 GDP 성장률을 전망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불안정을 두려워하는 북경 정부가 그러한 GDP 성장률 전망 발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GDP 전망치의 정확성 여부와 무관하게 북경 정부의 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침체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지표들은 중국 경제의 침체가 지속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훈탁TV로 들어가셔서 방송 네 꼭지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간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붕괴 현장 2, 무너지는 주택 거품, 중국 전역의 공실 아파트 5천만 채, 상해 아파트 60% 가격 덤핑, 이슈 방담 9를 시청하시고, 중국 붕괴 현장 1, 빚더미 속의 디플레이션, 북한도 망한다. 2019년 김정은의 죽음인가 망명인가, 이슈 방담 8회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중국 붕괴의 시작인가, IMF 2016년 중국 경제 보고서, 3년 후 중국발 금융위기 경고, 이슈 방담 7회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소련처럼 붕괴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마이너스로 추정되는 총요소 생산성, 이슈 진단 7회 방송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북경대학교 부학장 황예핑 교수는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이었는데 그도 정부의 공식 GDP 성장률이 과장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리커창 지수는 전력 생산 증가율과 화물 물동량 증가율 등을 바탕으로 실질 GDP 증가율을 측정하는데 2018년에도 GDP 성장률이 5%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누구도 중국의 경기 부양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미국의 대형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중국에서 일정한 단위의 GDP 성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신규 자본의 양이 2007년 이후에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자본을 투하해서 생산을 촉진해도 GDP 증가 효과는 미미하고 이미 너무 많은 빚을 또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GDP 성장을 촉진하려면 무엇보다도 총요소 생산성이 증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산체제가 유지되는 한 총요소 생산성은 꿈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중국은 무슨 수로 이 딜레마를 극복할까요? 시진핑은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난관을 타개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10월 말에 시진핑이 남중국해와 대만을 감시하는 지역군에게 현재 직면한 상황을 평가하고 어떠한 비상 상황도 다룰 수 있도록 능력을 배가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바닥에 떨어졌고 남중국해와 대만의 미래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의 이러한 지시는 광동성 방문의 일환으로 진행된 지역군에 대한 검열 여행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강화하고 그리고 전쟁 수행을 위한 준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시진핑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든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비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우리는 병사들의 능력과 전쟁 준비의 고양을 위해서 전투 준비 연습, 합동훈련 그리고 대적 연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South China Morning Post라고 하는 신문에 따르면 시진핑의 군사령부 방문은 경제 하락과 미국과의 무역 및 전략 분쟁의 와중에 추락해버린 인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4일에 걸친 남중국 방문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영 신화통신은 시진핑이 군대의 전쟁 승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분야의 성과를 진전시키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합동작전 명령대도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전투 연구와 명령에 초점을 맞추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이 미국, 호주, 프랑스, 영국,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요한 선박들의 항해가 증가한 수로를 따라 진행하는 항행의 자유 연습에 대한 방해를 증가시키라고 군에게 지시했습니다. 시진핑이 군대에게 상황의 변화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국경 안전과 국민 생명의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분석을 강화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신화사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해가 바뀌자마자 호전성을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2019년 들어 며칠 만에 시진핑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해권 주장과 대만의 운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며칠 전 시진핑이 대만이 북경과 통일해야 한다고 연설해서 대만의 독립을 지향하는 대만 대통령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진핑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해치는 중국 경제의 침체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은 아랑곳도 하지 않습니다. 1월 4일에 시진핑은 그가 이끄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의 최고위 장성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2019년 그의 첫 군사명령을 내놓음으로써 자신의 호전적인 수사를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모든 군 부대들은 주요 국가 안보의 발전 추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기치 못한 곤경, 위기 그리고 전투에 대한 감각을 강화하라. 시진핑이 세계가 100년 동안 보지 못한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직면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회의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말했고 중국 군대는 반드시 새로운 출발점에서 복합적 군사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쟁과 전투를 위한 준비는 반드시 비상 상황 시에 효율적인 대비를 보장하도록 심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진핑이 중국군에게 전쟁 준비를 명령한 것입니다. 한 중국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이 명령은 아마도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외국 세력에 대한 경고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상해에서 활동하는 군사 전문가 니 렉시옹은
최근 시진핑의 이러한 동향이 아마도 대만을 대륙에 다시 통일시키려는 중국의 계획을 방해하는 미국에 대한 경고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시진핑이 중국의 군사훈련과 전쟁 준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퇴한 인민해방군 대령 유강은 북경과 타이페이에 증가하는 긴장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지정학적 투쟁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시진핑의 군사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전쟁 준비 명령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의 일환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저명한 중국 전문가 고든 창은 시진핑이 주권 국가로서 구성된 현재의 웨스트팔레인 국제정치 체제 안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며 그것에 적응할 생각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지표를 볼 때 시진핑이 웨스트팔레인 체제의 완전한 전복을 생각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북경이 지금 처벌받지 않고서도 미국인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첫째 주에 중국이 아프리카의 지부티에 건설한 기지에서 미 공군 C-130 수송기 조종석에 레이저 총을 발사해서 2명의 조종사들의 눈에 상처를 입혔다고 미 국방성이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멀리 아프리카에서 자행한 미국에 대한 레이저 공격은 미국의 어느 곳에서도 작전을 할 권리가 없으나 중국은 그것이 원하는 어떤 곳에서도 그것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북경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레이저 총으로 중국 조종사의 눈을 멀게 한 것은 그 비행기 격추를 시도한 것이고 비행기 격추 시도는 중국이 살해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웨스트팔레인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추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웨스트팔레인 체제의 완전한 전복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국제정치 질서는 1648년에 체결된 웨스트팔리아 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고 국가들이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현재의 국가들은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조약과 관습 그리고 규범을 따르는 틀 속에서 경쟁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특히 중국의 주변에 위치한 국가들을 지배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제들은 그들이 하늘 아래 모든 것, 즉 천하를 지배할 권한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중국의 황제가 알려져 있고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을 명령하고 다스리는 운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이러한 천하 모델을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천하를 지배할 운명을 지닌 유일한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독재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천하는 원래 하향적 톱다운이고 독재 체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이 10년 이상 천하라는 말을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그가 2017년 신년사에서 중국은 언제나 천하에 단절된 세상은 한 가족이라고 믿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 2018년 신년사에서도 이러한 천하 주제를 반복했고 2019년 신년사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진핑은 고위 관료의 입을 통해서 그의 혁명적 메시지의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2017년 9월 중앙당 학교신문 스터디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시진핑의 외교 사상이 지난 300년 동안 국제관계를 지배한 전통적 서방 이론을 혁신하고 초월한다고 썼습니다. 여기서 국제관계를 300년 동안 지배한 전통적 서방 이론은 주권국가의 웨스트팔레인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초월한다는 것은 주권국가 없는 또는 오로지 중국만 주권을 갖는 국제체제를 상정한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의 중국이 2016년 12월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미 해군의 드론을 납포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대변인 양유준이 그 수역에서 항행하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서 미 확인 물체를 확인하고 수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중국의 선박들이 오랫동안 그 드론을 수거하려고 시도하는 미국의 비무장 해군 정보 수집선을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선원들이 그 드론을 수거하려고 시도하면서 반복적으로 중국 측 선원들에게 교신을 시도했으나
중국 선원들은 500야드 안에 있는 미국 선원들을 무시하고 그 드론을 납포해버렸습니다. 중국은 현재 웨스트팔린 체제에서 살 생각이 없고 그것에 적응할 생각도 없습니다. 시진핑이 웨스트팔린 체제의 불협화음을 천하 모델의 질서 정연함으로 대체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은 천하 사상을 뿜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학자들을 고용해서 세상에 천하 모델을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천하를 지배하는 황제, 즉 천자인 것입니다. 시진핑이 지배하는 중국이 다른 국가를 지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국의 주권을 제거하는 혁명적 체제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중국과 시진핑을 주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릭 셰너한 미 국방부 부장관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국방부 장관이 대리가 되자마자 그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중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은 이 지구상에서 미국인을 대량 학살할 의도, 수단, 의지 그리고 계획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시진핑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선언한 주에 중국의 해군 소장 루 유안이 미 해군 1만 명을 죽이기 위해서 미 항모 2척을 격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해군 소장은 미국이 얼마나 겁에 질리는지 알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미국도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등소평의 충고에 따라 30년이나 미국을 말아먹을 기회를 엿보았고 이제 시진핑이 마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서방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사회, 경제 그리고 군사를 재구성할 기회를 갖기 전에 결승선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야 합니다. 이 모든 미중 대결 국면은 없었던 일로 하기에는 게임이 너무 멀리 진행되었습니다. 서방은 아직도 탁상 공론을 일삼는 신세대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해서 내부에 일으키는 혼돈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방 사회주의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돌리고 자신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제3세계 친구로 표현하는 문화전쟁이 미국의 힘을 빼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아직도 세계화에 관한 넌센스를 짓거리고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의 침공에 맞서기 위해서 유로군을 창설하자고 떠들어도 아무런 냉소를 받지 않는 현실이 중국의 역정보가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행히 미 국방성 부장관 셰너헨이 2018년 9월 19일 연설에서 오래된 격언을 언급했습니다. 내게 당신의 전략을 말하지 마라. 내게 당신의 예산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의 전략이 무엇인지 말해주겠다. 빚더미에 깔려 무너질 중국 따위의 전략에 겁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셰너한의 더 큰 공헌은 중국을 주종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적의 이름을 불러야 그 적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2019년은 전례와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격동의 세월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남고 추구하는 바를 모두 이루어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방송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